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3년 11월 11일 CAT 1급 영상입니다. 이번 달 CAT 1급은 2교시 문제를 풀 거고요. 지금은 그 첫 번째 문제. 템플릿에 제공된 형상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을 산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공된 캡시트 제공된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뭐 안내 문구는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뷰 타이틀, 우리가 도면 작성할 때 쓰는 뷰 타이틀 블록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 시작해서 이제 템플릿 다운 받고 이제 템플릿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안내 문구, 물론 요게 써 있진 않아요. 안내 문구가 있는 요 블록이 하나 있고,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거기 써 있는 주의사항,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시면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델링된 형상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틀릴 거예요. 어딘가가 틀려 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쨌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치수를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기 좋은 치수는 이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는 평면도의 치수가 가장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자, DLI 해가지고 하나씩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찍고 15,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143,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31, 그다음에 각도 DAN 여기 찍으면 15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각도 여기서 여기 수평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69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인데, 여기 각도 같은 경우는 요 선하고 요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쫓겨 있는 게 요 위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딱 연결돼 있으면은 대부분의 이제 응시생들이 가장 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위치를 찍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위쪽을 찍어줘요. 그래서 위쪽을 찍으면 안 찍혀요. 그럼 위쪽 찍히면 안 찍히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2D로 변환해서 찍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찍혀요. 찍히는데 이건 이제 3D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있으시면 바로 판단이 서요. 지금 안 찍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반원 부분입니다. 이쪽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봤을 때 반원 부분이면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이 절반을 넘어서 이제 이 정도. 중심을 넘어서 이 정도. 이쪽 영역을 찍으면 안 찍혀요. 왜? 이게 직선이 아니라 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찍힌다. 그럼 뭐예요? 여기 직선부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서리를 찍으면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하면 각도를 바로 선을 그리지 않고, 아니면 이제 플랫샷으로 이제 2D를 바꾸지 않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3D 특징을 아시면 되고. 자, 24도 요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 4번이겠죠? 여기 4번까지 찍어서 딱 찍으면 안 맞는데. 자, 안 맞는 건 맞는데 제가 늘상 하던 얘기가 있죠. 소수점이 나오면 저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라. 왜? 소수점인 수정을 했을 리가 없다. 클릭.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지. 여기 4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찍어서, 여기는 4번이 아니라 중간점이 찍혔죠. 여기는 거기 4번을 찍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도 소수점이 나오죠. 요거 이제 두 자리가 아니라 이제 컨트롤 1번 특성 띄워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8자리까지 표현되게 해도 계속 이어지는 소수점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무한소수다. 이 무한소수를 이 도면 작성한 사람이 막 일부러 입력을 했을 리도 없고, 저렇게 수정을 했을 리도 없고,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다른데 어딘가를 수정을 하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크기로 변경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잘못되어 있네라는 것만 확인하고 다른 부분에 이제 틀린 치수들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평면도 상태에서는 치수 틀린 데를 두 군데를 찾았지만 이건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로 넘어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단 여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정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뭐 저 화면 3D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은 이제 강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뷰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신다든가, 어떤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아이콘 툴바를 꺼내죠. 툴바를 꺼내서 그 툴바를 이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제 요 끝에 있는 뷰큐브를 없애고 작업하는 거를 권장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작업 공간의 한쪽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특히나 옛날 버전 캐드를 많이 다루신 분들은 이걸 상당히 불편해해요. 일반적으로 2D를 전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걸 아예 안 켜놓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간적으로 방해가 되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뷰큐브라는 게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잘만 활용하면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건 뭐 어차피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다른 강사님들이 저거 없애고 다른 방식을 쓰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은 거죠. 저는 일반적으로 이 뷰큐브를 활용을 한다. 라는 거 차이뿐이고요. 어쨌든 뷰큐브의 정면도 돌려주고 나면 지금 XZ 평면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수 기입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예요. 왜? 치수 기입은 항상 XY 평면에만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뭘 바꿔줘야 돼요? UCS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UCS 엔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만들 거니까 간단한 옵션이죠. 뷰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V 엔터. 자, 이렇게 해주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치수 마저 확인해야겠죠. 이제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 치수 확인하면 10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꺾여 있는 요 모서리까지의 치수 34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꺾인 부분 여기까지 치수가 79 맞네요. 다 맞아요. 남은 거 이제 하나 각도인데 이 각도는 분명히 DAN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 찍어도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원뿔 형태예요. 아까도 이제 여기 이쪽에 치수 요 각도 24도 확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직선의 형태가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2D로 봤을 때 측면 위에서 보면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직선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각도를 못 찍어요. 이게 완전하게 3D 상태에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선이어야지만 각도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뿔이니까 여기가 모서리 선이 없어요. 원뿔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원뿔이잖아요. 거기에 모서리 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 측정이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요 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려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이쪽이 지금 완전하게 타원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타원의 4분을 잡는데 타원의 4분을 잡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하고 다른 선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도 측정하기도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샷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F샷을 하세요. F샷.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2D를 변환하는 게 아니니까 옵션을 바꿔주실 필요 없고 그냥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점 찍고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그냥 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2D 형태로 변환된 게 블럭 형태로 들어옵니다. 이제 DAN 해가지고 요선 선택하고 그다음 요선 선택해서 각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6도. 안 맞네요. 12도의 차이가 나죠. 12도의 차이 나는데 원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원뿔이라고 한다 하면 이거 분명히 면 테이퍼 이용해서 수정을 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죠. 로테이트로 돌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로테이트는 돌면 이 원뿔이면 요 안쪽에 있는 면이 다 하나의 면인데 이 전체 면이 한쪽 각도로 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한쪽 각도로 도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각도가 줄어들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각도가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식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이제 로테이트로는 안 된다. 그럼 면 테이퍼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 치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치수를 여기 타원 부분의 치수를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요 안쪽에 있는 작은 원기둥, 그치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원기둥의 이제 치수를 맞춰야 되느냐인데 이거는 예상하기 쉽습니다. 좀 우측 면도를 참고하면 되는데 얘가 도면 작성된 치수가 요 타원 쪽의 치수를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원기둥의 구멍에 지름을 가지고 기준으로 치수가 작성되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우측 면도 쪽을 좀 확대를 해보시면 이게 화살표가 어디 붙어 있어요? 이쪽에 붙어 있죠. 요 작은 구멍의 치수가 정확하게 확정적인 치수로 주어져 있고 요 타원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이쪽에 있는 치수를 가지고 고정을 시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치수가 맞는 거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치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죠. 반지름 13이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DLI 해가지고 진짜 반지름 똑같이 확인하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 4분에서 여기 4분까지 찍어서 이렇게 빼보면 13mm. 여기는 13mm 원이 맞구나. 반지름이 13mm 원이 맞구나.
아니면 지름을 찍어도 상관없으세요. 여기 DLI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어도 26이니까 나누기 2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반지름이 13이 맞구나. 즉 이제 여기 지름이 맞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선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선이 유지가 돼야 된다. 자, 면 테이프 쓸 때 어디에 치수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려진 게 원일 거란 말이에요. 이 원을 포함하는 이 면에,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요 면에 우리가 면 테이퍼 할 때는 테이퍼의 위치에서 여기 이 면에 뭐 직각인 선을 그리잖아요. 직각인 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굽의 방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군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선을 그리려면 이제 얘가 붙는 위치가 어느 면이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면, 요 빨간색 면이긴 한데, 저걸 그릴 때 빨간색 면에 이제 여기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직각으로 그리든, 여기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직각으로 그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단 이 면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원이 그려진 면이 이 면인데, 이 면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 면에 법선인 선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직각을 한 면에 어디서든 직각을 이루고 있는 선을 이제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을 그려주고 걔를 기준으로 이제 면 테이퍼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 치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좀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자, 일단 솔리드 에디트 해주고, 면이니까 F, 그다음에 테이퍼니까 T 해주고, 이제 요 원뿔의 안쪽 면,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요 안쪽 면을 딱 이렇게 해서 원뿔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위치에서 법선을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요 원이 그려져 있는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을 가지고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점이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요 원의 중간점, 중심점. 이렇게 5개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저 5개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를 잡으셔도 결과는 똑같다예요. 이 면 테이프 할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꼭 요 대칭의 중심이 되는 요 중심점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면 테이퍼의 개념하고는 잘못된 거예요. 꼭 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면 테이퍼에서 그리는 선을, 그 법선을 대칭선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선은 대칭선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 위치와 내 기준 위치를 결정한 면의 각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법선을 그려줌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이 중심점이든 이 4분점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4분점을 잡아가지고 4분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선을 이제 인출을 해줄게요. 단 지금 직교가 꺼져 있네요. 그러니까 직교 F8 눌러서 켜주고, 방향은 이제 이 원이 그려진 거에 직각 방향으로, 그 면의 직각 방향으로 이쪽으로 빼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빼주든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로 빼주는 건데, 단 이쪽으로 빼줬을 때와 이쪽으로 뺐을 때 차이점은 뭐다? 각도를 적용해주는 앞에 부호가 달라진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빼느냐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다. 저는 이제 여기 형상이 있는 쪽, 내가 이제 수정하려고 하는 형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각도는 12도가 차이가 났는데 12도를 입력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12도는 양쪽 모두 다 합쳐서고, 우리는 면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도가 아니라 6도예요. 문제는 6도에 지금 제가 찍어준 저 방향을 기준으로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거잖아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면 테이프 쓸 때 꼭 해보고 반대로 움직이면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고 다시 해. 부호 바꿔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면 테이퍼의 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거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쓰자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뭘 학습을 하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찍은 거, 그러니까 법선을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뽑았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법선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형상이 있는 방향 쪽으로 뽑았을 때 내가 각도를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지금 요 안쪽은 빈 공간이고 요 바깥쪽이 형상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형상을 더 파먹는 쪽으로 형상에 제가 최적을 줄인다 그랬죠. 최적을 줄이는 쪽으로 파먹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플러스 6도라면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각도가 더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측정한 건 36도인데 결과값은 24도가 나와야 돼.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형상이 뭐예요? 이 안쪽으로 더 가지고 있는 형상이 더 두꺼워지는 방향으로 형상이 돌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면테이퍼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값 마이너스 6도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찍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찍었다. 두 번째를 이쪽 점을 찍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호가 역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쪽으로 뺐을 때는 이쪽에 있는 형상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원뿔의 형상이 여기는 없지만 이 원뿔의 형상을 이쪽 방향으로 연장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최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걸 따지는 거라. 그럼 얘를 기준으로 각도가 도는 거니까 이 각이 더 커지면 형상이 더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쪽은. 그리고 각이 더 이쪽으로 해서 각이 더 완만해지면 형상을 파먹어야 돼. 이게 반대가 돼버린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찍었을 때는 이쪽에선 값을 플러스 6도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요거는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라. 이거를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면테이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으셔가지고. 이게 한두 번 들어서 이해하는 학생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 봤어.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명확히 하시라. 그래서 제가 지금 찍은 방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도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맞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 확인하려면 다시 이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시 F샷을 해야겠죠. F샷. 수정이 된 형태에서 F샷. 왜냐하면 플랫샷으로 뜬 형태는 얘를 수정했다고 해서 다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정하기 전에 플랫샷을 뜬 거니까 2D로 변환한 거니까. 다시 한번 플랫샷을 떠서 내려놓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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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 다음에 이제 DAN 해가지고 이제 여기 찍고 이렇게 봐라. 그러면 24. 이렇게 빼면 이렇게 24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수정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제대로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 여기는 이제 치수 다 확인했죠. 이제 우측 면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평면도에 이제 우측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우측 돌려주고, 자동으로 롤이 돼버리니까 요건 돌려줄게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UCS 엔터 V 엔터 해가지고 XY 평면으로 바꿔줘야겠죠. 지금 바라본 쪽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수를 확인한다. 근데 여기 치수도 3D 형상을 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형상에서 다이렉트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 요 104mm는 확인이 될 것 같아. 104mm는 확인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DLI 여기 자, 104mm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또 확인될 것 같은 게 여기 64는 확인될 것 같아. 저건 DAL로 해야겠죠. DAL 해서 여기 이제 4분점 아니면 선의 끝점 잡고 그다음에 여기 4분점 아니면 선의 끝점을 잡아서 그러면 64mm. 맞네. 맞는 거고. 선생님 간혹가다 많이 듣는 질문. 가로치고 R은 뭐예요?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가로치고 R은 뭐예요? 요 전체 폭이 나왔잖아요. 64. 64가 나왔으면 지금 이제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이 64mm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 요게 가로치고 R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반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폭을
이용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폭이 뭐가 돼요? 이 반원의 지름이 돼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를 치수를 여기다 내가 반지름 값 절반이면 32가 되겠죠. 32. R 32.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도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곱하기 2 하면은, 여기 치수가 되잖아요. 그럼 치수를 중복으로 적은 거예요. 중복 치수라고 해요. 중복 치수. 근데 도면에서는 중복 치수를 기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도법상. 그래서, 여기를 기입을, 그러니까 중복이면 원래 하나를 기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기입을 안 해버리면, 만약에 여기 직선부가 1mm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육안으로, 그림으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치고 R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네가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 저기 직선 부분이 살짝 소수점 단위로 뭐 살짝 있을 수도 있고 완전한 저게 반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걸 의심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가로치고 R을 써주면, 자, 이건 여기에 직선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얘는 완전히 반원이야. 라는 걸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반드시 여기서 가로치고 R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가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참고 치수. 치수를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참고할 때 보는 치수야 라고 적어주는 의미로 가로를 붙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냥 반지름 값을 적지 않는 것은 중복 치수기 때문에 적지 않는 것이고, 대신 여기 있는 반지름은 여기에 직선부가 섞여 있지 않아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R이라고 써준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반지름은 결국은 32다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다음에 치수 확인하는 게, 일단 얘는 확인이 돼요. 17. 자, 17 확인했는데 DAN. 자, 여기 수평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할 때 여기 수직, 요 선 선택해서 이렇게 떼면은 각도는 확인이 됩니다. 9도. 9도예요. 그러면 안 맞네. 예, 그쵸? 예, 8도가 더 작죠? 8도가 더 작아요. 결국은 이제 이 형상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이제 반지름 13짜리 원. 요거는 이제 제가 굳이 확인 안 한 게, 아까 정면도 할 때 확인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게 틀릴 리가 없어요. DRA.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맞겠지. 아까 확인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원의 중심이 같냐를 확인해야 돼요. 왜 그걸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요 선, 지금 이 선의 각이 안 맞는 건데, 이 선의 각이 안 맞으면 결국 이 면의 각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면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면은 얘만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면은 같은 직선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원과 뭐하는 형태로 접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이 돌아갔는데 이면이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이진다든가 뭐가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렇게 못 돌린다니. 실제적으로 같은 직선면은 아니지만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얘도 같이 연결된 면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접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국 얘도 같이 연결된 면이다. 즉 이면, 이 원통면, 이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CAT 1급 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게, 치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면인데 이렇게 주면은 이면만 수정을 하려고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틀리는 거라는 거죠. 아니야. 이거는 형태적으로 이게 하나의 연속된 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면이 같이 가야 돼. 가 되는데, 얘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자, 이원의 중심과 요 안쪽에 있는 이원의 중심이 같아야 돼. 그러면서 이원의 중심과 같은 요 경사, 원뿔 형태도 같아야 돼, 중심이.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할 때 내가 알겠어. 여기는 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이 세 개를 같이 돌려주는 거는 알겠어. 근데 얘는 안 돌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무턱대고 안 돌려버리면 되는 건가? 아니죠.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이 지금 같은 상태냐 다른 상태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이 같은 상태면 우리는 두 개의 면을 더 추가해줘야 돼. 무슨 면? 이 원뿔면. 그 다음에 이 원통면. 총 5개의 면을 돌려줘야 돼. 이게 잘못돼버리면, 어긋나버린다.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 확인하는 방법 뭐 어렵진 않아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중심점 해가지고 요 겉에 표면에 딱 갖다 대면 잡히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라인 해가지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중심점 해가지고 요번에 요 바깥원이 아니라 요 안쪽에 있는 요 원. 이거 타원에다 대시면 안 돼요. 타원의 중심은 틀어져 있어요. 무조건. 타원의 중심은 이 상태에서 무조건 틀어져 있어요. 타원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원의 중심이 된 다음에 이번엔 수직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 두 선의 끝점이 어딘가 확대를 해가지고 어딘가 삐져나온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두 원의 중심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2D상에서 이게 여기 끝으로 확대했는데 삐져나오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데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은 일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도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얘를 돌릴 때 선택해야 되는 면은 5개다. 무슨 면? 이평면. 그 다음에 여기 원통면. 그 다음에 여기 이평면. 거기에 요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원의 원통면. 그 다음에 여기 원뿔이 가지고 있는 원뿔면. 이 5개의 면이 모두 다 한꺼번에 8도가 돌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유의해야 된다. 되셨죠? 자, 그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어디를 축으로 돌릴 거냐잖아요. 어디를 축으로 돌릴 거냐. 근데 여기 치수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55 요거 아직 확인 안 한 치수죠. 이 치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치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제 여기 중심선 쭉 수평하게 평행하게 쫙 걷을 때 여기 거리가 55가 나오면 여기를 축으로 돌려야 된다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여기 지금 요 중심선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심선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확인을 못해. 그럼 강제적으로 중심선을 그리면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뭘 해줘야 된다? F 샷. 저게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저 부분. 이럴 때는 이걸 빨리 우리는 시험 보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고 실제 업무 볼 때도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굳이 입체 영상에서 굳이 저 선들을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필요 없지만 빠르게 플래시샷을 쳐가지고 요거 하나 놓고 엔터 3개 놓은 다음에 이렇게 2D로 바꿔주고 라인 여기 끝점 이어서 선 하나 주고 왜냐면 간격을 똑같이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이 30이잖아요. 옵셋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브로 해도 돼요. 무브 옵셋 32를 해도 되고 무브에서 이 원에 중심점을 찍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 트림 해서 잘라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선의 길이를 재면 돼요. 단 이때 DLI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으니까 DAL로 이 선의 길이를 재면 된다. 자, 그러면 59.72. 예, 분명 이렇게 나오면 이 치수가 유지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돌지 않았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야 그러면은 치수를 나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럼 어디가 치수가 유지가 돼야 되고 어디를 기준으로 돈 건데 난 그거 도통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도면을 하나만 보고 해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측면도만 보고 해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확인했던 거 치수 중에 어떤 치수가 있냐면 요 선의 끝점에 대한 치수가 있어요. 뭐냐? 12mm. 여기서부터 요 끝점까지가 12mm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요거 그래놓고 이제 저기 틀린 데 없는데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안 틀렸어? 그럼 뭐예요? 여기를 축으로 돌아야겠네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치수가 여기에 안 적혀 있으니까 저걸 못 찾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축으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CAT 1급 할 때는 투상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AT 1급은 제가 앞서서 몇 번 얘기했지만 CAT 1급은 CAT 2급을 합격한 사람만 시험을 봐야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대부분 이제 3D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투상하는 능력이 늘어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3D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거야. 안 그래요. 투상이 안 되면 3D도 안 되는 거예요. 투상 전에, 그러니까 3D 전에 투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3D 형태에서 내가 어떤 단면을 잡고 어떻게 프로파일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해나갈 거지. 투상이 안 되는 사람은 3D 할 때도 엉뚱하게 3D를 하고 있어요. 투상이 안 되는 사람. 마치 3D를 모델링을 해보면 투상이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는 그런 식의 호도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투상을 익히려고 노력할 때만 익혀져요. 별개라는 거죠. 즉,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투상이 돼야 돼요. 투상에서 여기 10이라는 치수가 요 끝점에 대한 치수니까 그러면 여기 치수가 유지돼야 되니까 이 끝점을 중심으로 돌아야겠네. 이 면들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려볼까요? 화면을 돌리고 선택해야 될 면이 많습니다. 네. 자, 솔리드 에디트. 자, 그리고 엔터. 자, 면 F고 회전시킬 겁니다. R. 자, 면은 5개예요. 하나, 요 면. 둘은 요 원통면이죠. 바깥쪽에 있는 큰 원통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경사면 중에 요 바닥에 있는 경사면 3개. 그 다음에 여기 원뿔면. 그쵸? 원뿔면 4개.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원통면 5개입니다. 이렇게 선택되고, 자, 다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화면 좀 돌려서 엔터. 자, 선택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딜 축으로? 여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 선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경사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요 끝점이니까 요 선입니다. 요 선. 그쵸? 요 선에 있는 점들 중에서는 어느 점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중요한 건 요걸 잡고 나서 빼줄 건데, 이쪽으로 빼느냐, 이쪽으로 빼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각도의 부호가 달라진다. 저는 이쪽으로 뺄 거예요. 왜 이쪽으로 빼냐면, 제가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으면,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나온 게 측정한 각도가 9도란 말이에요. 9도면 이게 17도, 즉 8도가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져야죠. 이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이 8도에 부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입력하면 끝난다. 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만약에 내가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도는 게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8도를 입력해야 된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빼서 클릭하고 8도죠. 8.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ESC로 명령 종료할게요. 종료했더니 지금 아까 소수점으로 우리가 평면도에서 딱 전개했던 수치들이 딱 소수점이 사라지면서 정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40에 54다. 54 쪽은 조금 뭐가 이상하네요. 63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54가 나오죠? 요거는 각도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왜 54가 나오게 됐지? 자, 어쨌든 요거 돌려서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쨌든 여기 40은 맞았으니까 나머지를 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는 이제 17도. 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 55가 나오는지. 이건 플래시샷 찍어야겠죠. F 샷 작성 해서 내려놓고 엔터. 자,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 이제 끝점 잡고, 끝점 잡은 다음에 무브 끝점 잡고 여기 중심까지 옮겨주고, 그 다음에 트림.
잘라주고 DAL 요 선의 길이를 뽑아보면 55가 나온다. 요거 다 맞았네. 그쵸? 그러면 틀린 거 없이 다 맞았다. 중심도 이제 같이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라인 중심점 여기에 중심점과 라인 중심점 요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의 중심의 위치가 삐져나오는 거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요거까지도 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 문제가 각도가 여기가 딱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각도가 좀 이상하다는 얘긴데. 아까 맞지 않았나요? 19로? 제가 잘못 봤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죠? 자, 이제 다시 평면으로 돌아갈게요. 평면도 요거는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뭘 잘못 봤지? 자, UCS는 원래대로 엔터 2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면 XY 평면이 될 거고, 아하. 그렇네요. 이게 안 맞네요. 안 맞는 게 맞네? 왜냐면 지금 딱 봤더니 그림으로 요거리가 달라. 예, 요거리가 달라. 그러면 이 치수는 수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이 상태에서. 이게 이쪽이 수정이 안 되면, 이쪽이 수정이 안 되면, 이쪽이 잘못된 걸 눈치 못 채게 해놨네요. 문제 구성 자체가. 이쪽에 있는 게 수정이 안 되면 그 전까지는 이쪽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없다. 요게 요 치수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네요. 머리 잘 썼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다시 수정을 해줘야겠네. 왜냐면은 이게 이쪽에 대한 거리 규정이 요 도면을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무조건 맞게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짧게 나온 거잖아요. 각도는 맞을 거예요. 아마 아까 확인했을 때 맞았으니까 DA에 이때 맞았으니까 69도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이 거리값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쪽이 요 각도가 바뀌어 있으면서 이쪽 거리가 안 맞으니까 그때는 이쪽 거리가 안 맞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놓고 우측면도 수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쪽 거리가 안 맞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54고 이제 63이니까 여기는 이제 9mm 차이네요. 예, 9mm. 9mm만큼 이면이 이렇게 와야겠네. 9mm만큼. 근데 이게 대각면의 직각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사용하기 편한 거.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한 거예요. 이거는 다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면 이동이나 아니면 옵셋이나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편하게 쓰려면 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동해야 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면 이동이 더 편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맞춰줘야죠. 솔리드 에디트 F M. 자, 요면 잡고 자, 여기 찍고 이쪽 방향으로 9mm라 그랬죠? 아까 63에서 54니까 9mm 이동해야 된다. 자, 그리고 ESC 눌러주면 평면도. 자, 이렇게 되면 63 맞는다. 그럼 이제 아까 여기 각도 맞았고, 그럼 이제 이 형태가 다 맞는 게 되겠네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최적만 맞냐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기본 등각으로 돌려주고 그 상태에서 정답을 띄워야겠죠. 정답 띄웠고 최적 VOLUME 볼륨 하고 이 영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쳐보면 자 730 맞고 609 맞고 6881 예, 정확하게 맞네요. 예, 맞네요. 요거까지 수정되는 거 딱 맞네요. 저렇게 나올 줄은 저도 예상 잘 못했네요.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아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학생들한테. 아마 이제 여기 각까지 맞추고 여기 치수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제 저 마지막 부분은 수정 안 하고 그냥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되는 문제다. 약간 머리를 좀 쓴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요번에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